남자가 당신에게 좋아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단번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자의 접근을 받으면서도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나를 가지고 노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남자들은 가벼운 관계를 원하면서도 쉽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에게만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의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남자와 대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본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진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남자들은 진심일 때와 가벼울 때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가벼운 마음인 남자는 계산적으로 말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면 연애의 질이 달라집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진짜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좋아하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남자는 본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이라면 행복하게 해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관찰하면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행복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를 들면 매주 주말마다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프면 바로 달려가서 간호해주겠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들이 쌓이면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심인 남자의 말에는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뒤에 실제 행동이 따라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피곤해도 전화를 해줍니다. 기념일을 미리 챙기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데려가 줍니다. 이런 행동들이 말과 함께 나타나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가벼운 남자는 말만 번드르르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불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의 무게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가 진짜 본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행복을 자기 행복처럼 느낍니다. 당신이 웃으면 자기도 행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슬프면 자기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감정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당신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꼭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표현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남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마음이 전해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행동과 말에 주목하세요. 그것이 바로 본명의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사주거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차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진심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만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반의 설렘에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본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애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심과 가벼운 마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속성이야말로 진심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수라는 남자가 지은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매일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내가 힘들 때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네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갈게. 이런 말들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는 지은이 야근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습니다.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꾸준히 이어졌기에 지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말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 진심의 증거입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준호라는 남자는 여러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만 보면 행복해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연락도 자기 기분에 따라 했다 안 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가벼운 접근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있고 실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뿐 아니라 행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본명에게는 자신이 진지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 믿어도 되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특히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합니다. 네가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이 나와. 그래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건 처음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됐어. 자신감도 생겼어. 나와 함께 해줘. 이런 구체적이고 솔직한 고백은 본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것은 당신에 대한 깊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언급합니다.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에게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떳떳하게 사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벼운 관계라면 절대로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명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진심을 어필하는 방법은 남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 직접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를 쓰거나 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의 깊이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진심인 남자의 어필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진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반응을 존중합니다. 자기가 진심이라고 해서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확신이 없어도 기다려줍니다. 천천히 마음을 열어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여유와 배려가 있는 남자가 진짜 본명입니다. 급하게 답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구가 앞서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속도에 맞춰줍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까지 헤아리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심하고 마음을 열어도 됩니다. 물론 바로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관찰하고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의 신호가 보인다면 놓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을 어필하는 남자의 눈빛은 다릅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눈에서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장난기가 아니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눈을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이런 눈빛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자주 관찰해 보세요. 진심인 사람은 눈빛 자체가 다릅니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진심을 어필하는 남자는 당신의 말에 집중합니다.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나중에 언급합니다. 이런 세심한 경청의 태도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말 하나하나가 그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이런 집중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딴짓을 합니다. 이런 차이를 잘 관찰하면 진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남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연애 이야기나 상처도 들려줍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본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한 자신을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합니다. 약점이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숨깁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심리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약한 모습을 숨기려 합니다. 그런 남자가 당신에게 약점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꾸미지 않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친밀감입니다. 이런 신뢰를 받았다면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의 약점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마세요. 그가 용기를 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공감해주세요. 남자들도 때로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그는 더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어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한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편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진심으로 공감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연애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배신의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가 무서웠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깊은 감정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를 만나면 진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용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이 깊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심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가치관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돈에 관한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가 바람인지 연애의 가치관을 나눕니다. 방의 청결함이나 가사에 관한 생활 가치관도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사귀고 싶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협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살펴봅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여자의 가치관에 맞추기만 합니다.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나중에 사귀고 나서 가치관이 안 맞아 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오래 만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자는 본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관 대화는 불편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돈에 관한 가치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결혼 후 가장 많이 싸우는 주제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중요시하는지 소비를 즐기는지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면 나중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현실적인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래 함께하려면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성숙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애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연애 가치관도 중요한 대화 주제입니다. 이성 친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바람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기준을 존중합니다. 자기 기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준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진심의 증거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알려줍니다. 요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인지 아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이 동거나 결혼 후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가볍게 만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남자가 있다면 주목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과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의견이 달라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강한 소통 방식이 좋은 관계의 기본입니다. 반면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방향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파트너입니다. 5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는 자기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자기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계가 끝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나쁜 소문이 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인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친구나 동료에게도 당신을 소개합니다. 직장 이야기나 개인적인 취미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가족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이런 자기 개방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기 개방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자기 개방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는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이야기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더 깊어지면 상처나 두려움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이런 단계적인 자기 개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 신호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감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개방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자기 직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성취감도 나눕니다.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벼운 관계라면 직장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차이를 관찰하면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심인 남자는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줍니다.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기 세계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만남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차이가 본명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형제자매 관계는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배경을 전부 공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숨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 이야기는 가장 사적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진심인 남자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취미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연애의 모습입니다. 자기 개방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남자만 이야기하고 당신이 듣기만 하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당신도 서서히 자기 개방을 해주면 좋습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오픈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특징입니다. 6번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면 자기가 그리는 미래의 당신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년 후에는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이직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미래 계획에 당신을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미래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내일의 약속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본명과 아닌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커밋먼트의 표현입니다.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그 남자의 진심을 믿어도 됩니다. 물론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그것은 진심입니다. 미래 이야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도 미래 이야기입니다. 함께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대한 계획을 나누는 것도 미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스럽지 않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기 같이 가보자고 합니다. 부동산 광고를 보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고 합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와서 우리도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언급들이 쌓이면 그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본명의 신호입니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에는 당신과의 미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커리어 이야기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응원해 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 덕분에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그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의 꿈은 뭐야? 라고 관심을 보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미래가 아니라 둘이 함께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이런 태도는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결혼 후에도 좋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인 남자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남자가 본명에게만 하는 6가지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둘째, 진심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셋째,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넷째,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다섯째, 자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섯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면뿐 아니라 부족한 면까지 전부 드러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말의 내용보다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세요. 행동이 말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인지 살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한두 가지 특징만으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더 확실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려고 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닌 관계에서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심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특징을 기억하세요. 남자와 대화할 때 이 특징들을 관찰하세요. 자연스럽게 상대의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잘 파악하는 것도 그 노력의 일부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래야 상대를 만났을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연애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 좋은 연애를 합니다. 상대에게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자기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랑을 받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가벼운 접근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에게도 좋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의존적인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연애는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충실하면서도 함께일 때 더 행복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와 자기 사랑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자기 개발을 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매력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인연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에 사랑이 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좋은 인연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6가지 특징으로 진심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특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안정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관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형 사랑입니다.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세심함이 있는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입니다. 당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남자는 진심이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접근은 진심이 아닌 기술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찾습니다. 서툴더라도 그 노력이 느껴지면 그것이 진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을 이해하면 연애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노력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상대의 서투른 표현에도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연애 초반의 설렘도 좋지만 오래가는 사랑은 다릅니다.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은 오래갑니다. 설렘 대신 편안함으로 채워지는 관계가 건강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깊은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연애의 목표입니다. 진심인 남자와 함께라면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집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편안하잖아요. 연인도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 옆에 가면 괜찮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피난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즐겁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차원에서 안정감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남자의 진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미와 안정감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가벼운 남자는 재미만 제공하려 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재미와 함께 안정감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즐겁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한 관계가 최고입니다. 이런 관계를 찾으세요.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인 진심 어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자가 진심을 어필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일 때는 거절의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차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의 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감정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진심을 어필할 때는 매우 떨리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이해해 주세요. 남자의 고백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심일수록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잃을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이라면 거절당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거절은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진심인 고백을 받으면 설사수락하지 않더라도 정중하게 대해주세요. 상대의 용기를 존중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물론 관심이 없다면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태도는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분명하면서도 예의 있는 거절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도 됩니다. 바로 답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는 남자가 진심입니다. 조급하게 답을 요구하는 남자는 진심보다 욕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도 잘 관찰해 보세요. 진심을 어필하는 남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솔직함은 진심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단점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면 솔직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관계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면 나중에 실망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아는 남자가 성숙한 남자입니다. 진심이면서도 성숙한 남자를 만나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그 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 약한 모습 보여주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남자들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꺼릴까요? 사회적 기대 때문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이 남자들을 감정적으로 억누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슬퍼도 괜찮은 척합니다. 힘들어도 혼자 참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벽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솔직하게.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는 당신을 최고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고백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를 받으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용기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특징인 솔직한 의견 전달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봅시다. 가치관의 일치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치관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심인 남자가 이런 대화를 먼저 꺼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과 오래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알고 조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건강한 접근법입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남자와 함께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반면 가벼운 남자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척합니다. 당신의 말에 맞장구만 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 의견이 없거나 숨기는 사람은
오래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한 사람이 낫습니다. 당장은 의견 충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순탄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대화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가치관이 옳고 상대의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면 갈등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이런 소통 능력이 있는 남자는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5번째 특징인 자기 개방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개방은 관계의 깊이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따라 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하는 관계는 지인 수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 수준이 됩니다. 깊은 내면의 이야기까지 공유하면 연인이나 절친 수준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를 원합니다.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깊은 교류가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호감을 넘어 영혼의 연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 다른 관계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의 느낌입니다. 자기 개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며서 좋아 보이려 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깁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습, 운동 후 땀 흘리는 모습, 집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기 개방의 일부입니다. 항상 완벽하게 꾸미고 나타나는 남자보다 편한 모습도 보여주는 남자가 더 진심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매너와 청결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친밀감을 높입니다.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6번째 특징인 미래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현재가 행복하기 때문에 미래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진심인 남자의 미래 이야기에는 구체성이 있습니다.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체성이 있으면 진심도가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큰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의 발전 속도에 맞는 미래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 데이트 계획 정도가 적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후 여행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같이 살거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 건강합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이야기하면 과도하게 앞서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0 중후반이 되면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빠른 미래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속도와 미래 이야기의 수준이 맞는지입니다. 균형이 맞으면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의 진심을 파악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남자도 달콤한 말을 잘합니다. 오히려 가벼운 남자가 말을 더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일치하면 진심이고 불일치하면 거짓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입니다. 둘째, 한 가지 특징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징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중 최소 서너 가지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해당된다고 본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대의 과거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람둥이였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패턴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태도와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봐주세요. 넷째,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외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 물론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당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느끼는 감정과 관찰한 행동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직감도 무시하지 마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반대로 이 사람은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직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직감을 함께 활용하세요. 그래야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대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향에 빠지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연애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진심도 확인하세요.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관심받고 싶어서 만나는 건지. 자기 감정에도 솔직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일 때 만들어집니다. 한쪽의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모두 진심이어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기 감정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지. 진심으로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좋은 인연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진심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당신도 응답해 주세요. 서로의 마음이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6가지 특징을 모두 완벽하게 보여주는 남자는 드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는 말로 잘 표현하지만 행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행동으로 잘 보여주지만 말이 서툴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면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보세요. 서투르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찾으면 나머지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 됩니다. 서로의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보완해주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숙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래된 와인처럼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연애입니다. 그리고 연애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해도 소통으로 풀립니다. 갈등도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서운한 마음도 소통으로 치유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입니다. 진심인 남자는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는 남자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도 소통입니다.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소통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남자는 정말 좋은 파트너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줍니다. 가벼운 남자는 귀찮아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예고 없이 연락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언제 연락해도 반갑게 대해줍니다. 가벼운 남자는 자기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진지하게 걱정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가벼운 남자는 대충 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작은 테스트들이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만 하면 관계가 불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확인하고 결과를 믿으세요. 지나치게 시험하면 진심인 남자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확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세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자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하는 빈도와 시간대를 보세요. 진심인 남자는 규칙적으로 연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인사를 보냅니다. 잠자기 전에 잘 자라는 인사를 합니다. 하루 중 틈틈이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런 꾸준한 연락은 당신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벼운 남자는 연락이 불규칙합니다. 몇 시간씩 답장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심심할 때만 연락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이런 차이를 관찰하면 진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놓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곳은 미리 예약해 놓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가벼운 남자는 즉흥적으로 만나자고 합니다. 계획 없이 대충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도 진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즉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즉흥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을 봐야 합니다. 가끔 즉흥적이더라도 중요한 때는 계획을 세우는지 보세요.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준비를 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도 관찰해 볼 만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당신의 게시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당신의 사진이나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자기 소셜미디어에 당신과의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벼운 남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관계를 비밀로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차이가 보이면 상대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론 개인 성향상 소셜미디어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일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 남자가 본명에게만 하는 이야기와 그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심인 남자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약한 모습도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나눕니다. 이 6가지가 진심인 남자의 핵심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을 기억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그러면 상대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인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연애의 비결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좋은 인연이 꼭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도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유지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진심을 확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연애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랑을 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랑하세요. 진심인 사람은 반드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연애 응원합니다.